안 뜨는데? 안녕하세요. 되고 있어요?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 채널 15야 특집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주사성 신원우 PD를 모시고 간단한 대담을 좀 나눠보려고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어요. 네. 이거 오디오가 크게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너 이거 좀 줄여봐. 왜 이렇게 딜레이가 생겨? 이거 줄여봐. 어떻게 줄여? 너 공대 나왔잖아. 네가 줄여봐. 어머. 이거 됐어. 됐어. 잘했어. 네. 신원호 PD고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려. 네. 자기 소개하고. 이게 반말해도 되는 거야 계속? 구독자분들한테 미쳤니? 아니. 네, 안녕하세요.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연출을 맡았던 신원호 PD입니다.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채널 15야에서 방송을 하나 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잠시 짧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여러분 요 작업실 사실 신서유기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 저희 작업실인데 저 앞에 방이 이제 이우정 작가가 드라마 쓰는 방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방이 예능 PD들 방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회의실이라서 사실 드라마 작업도 저기서 하고 예능도 여기서 하고 배고프면 저기서 밥 먹고 약간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원우 감독이 저랑 동기라서 KBS 몇 년도 입사죠? 2001년. 2001년도. 2001년도 입사한 KBS 27기 동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같이 예능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니야. 말씀하세요. 어디로 들어왔죠? 저는 예능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고요. 예. 예능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난 드라마 감독도 했으니까. 아니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정말 그때도 무시했고 지금도 무시한다고? 지금은 무시하진 않죠. 제가 가장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잘 만든 예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예능은 정말 아직까지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고 전 여전히 예능 PD라고 생각해요. 고향 같은 곳이면 언젠가 돌아갈 생각이 그만해. 사실은 그 KBS 27기 그 동기가 빵빵하죠. PD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원우 PD가 그 스리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성윤이 형이 이태원 클래스 PD고 김성윤 PD 원석이 형이 시그널 하시고 미생 하시고 김원석 PD. 네, 원석이 형도 동기고. 최근에 대박 낸 부부의 세계를 한 모한일 PD. 완일이도 동기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드라마 PD들 중에 이제 잘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다 사실은 원래 KBS 예능국에 다 동기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명이 유독 잘 나가니까 다들 이제 쟤는 못 이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국으로 옮겨가고 이제 다른 영역 하면서 왜 하는 거야 방송? 하여튼 뭐 그런 관계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부분 물어보려고 저 나왔는데 사실 이 라이브를 한 이유가 왜 이대로 괜찮냐. 사실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큰 맹점이 있어요. 시즌제 라는 단어 선택 맞아? 단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팬분들이 작품을 기다리시는데 어쨌든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시즌 2가 있을 때까지. 근데 지금 시즌 1 했고 시즌 2가 이제 최소한 언제쯤 방송이 되는 거죠? 2021년 새로운 계절. 네, 2021년 새로운 계절이라고 이제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건 지도 아직 정확하게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건데 새로운 계절은 뭐 봄. 이건 전적으로 저기 계신 작가님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방을 쓰고 있는 이우정 작가가 글을 빨리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우정 작가가 요즘 또 야구에 미쳐 있어요. 맨날 요즘이야. 또 신원우 감독도 요즘 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야구 안 어제 봅니까? 역전패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를 기다리려면 우리가 또 몇 달의 텀이 있잖아요. 몇 달의 텀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팬분들이 또 기다리다가 지치실 수도 있으니까
또 팬분들한테 어쨌든 신원호 감독이 또 작은 선물,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일단 그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빌려 쓰던 편집실을 이제 비워줘야 돼서 하드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예.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니요, 거기서 해. 거기서부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뭐 사실은 저희가 아까웠다. 메이킹이라든가 스페셜로 많이 나가긴 했는데 NG도 그렇고 저희가 다 찍어놓거든요. 뭐 혹시 몰라서 그래서 오디션 영상들도 그렇고 첫 만남 영상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지워져 버릴 좀 아까운 영상들이 있어서 네. 이게 시즌 2까지 기다리시게 하는 것도 좀 죄송한데 그 중간 중간 그래도 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좀 기억하실 만한 떡밥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다만 몇 분짜리라도 던져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떡밥이라는 표현을 그 공식적으로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 어차피 공식적 이게 유튜브가 뭐 방송 심의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떡밥이라는 건 물고기한테 뿌리는 게 떡밥인데 말씀하세요. 네. 드라마에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떡밥까지. 그래서 그 1년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사실은 재밌는 건 사실 다 앞에 메이킹이랑 스페셜에서 나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남는 것들 또 팬분들 또 좋아들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제가 좀 정성껏 모아서 일주일에 짧게는 뭐 한 3분, 뭐 길게는 한 10분 정도 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를 시킬까 해서 그 시작을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니, 시끄럽게 시작해야 된다고 아니 왜 이러고 시끄럽게가 아니라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어쨌든 요즘은 저희 방송은 아니니까 유튜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을 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드터리 같은 거죠. 거기는 맞습니다. 가지고 나도 어제 들었어 그 얘기 하드터리 어제 들었어. 배워야 된다고. 어디서 들었어? 어? 어디서 들었어? 이거 댓글에 나왔어. 진짜 하드터리라고 제목을 네네. 지었어요. 어저께 그 저희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한테 듣고는 그래서 자막을 어저께 그렇게 쳤는데 예 맞습니다. 하드터리.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래도 기다리면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치실까봐 조금씩 그래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1에 재밌었던 순간들 추억하시면서 시즌2를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잠깐 짧게 계획을 설명드리면 신원호 감독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런 하드터리 영상을 매주 만들어서 저희 채널 15회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하나씩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의 기다림이 그래도 덜 지루하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 소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시즌 2의 티저 예고 영상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네네. 딱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혹시 떨어지면은 그 전에 소리 없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진다는 건 그 소스가 이제 내보낼 게 내보낼 게 없으면 뭐 그땐 뭐 또 이렇게 라이브라도 할게요. 다시 찍어. 엔진 날 때까지. 코멘터리라도 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하면 되니까. 애들 불러가지고 아니. 애들 막 부르고 막 부르면 오고 막 그런 갑질하시는 감독님이 이게 MC 계신가 봐요. 이렇게 자꾸 뜯어먹으려고만 하는 MC들은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원래는 이렇게 신원호 감독이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아서 또 신원호 감독님이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사실은 또 같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과 함께 그래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뒷얘기 같은 것들을 한번 저는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의자 보고 와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대로 괜찮은가요? 배우 대표로 나온 율제병원의 양석형 선생님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배우 대표, 즉 뭐 배우 노조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측 신원호 PD가 있고 제가 이제 중재하는 역할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요런 하드터리 방송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계획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우리 마음껏 촬영 현장이 어땠는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이 또 구독자님들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신원호 PD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질문 잘못돼. 질문은 구체적이어야지. MC가 질문할 때는 뭐 어때요? 뭐 그런 거. 네가 진행을 해봤어? 아니. 아니 뭐 그래도 뭐 신원호 감독님 왜냐면 좀 전에 들어오시는데 신원호 감독이 먹태를 좋아하시거든요. 아 정말. 먹태를 사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전형적인 네가 사오라고 한 거 아니야? 전혀. 저는 제가 한 번이라도 한 번 정도는 아니 평소에도 촬영 현장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먹태를 강요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이 친구가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네.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는 계속했군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아마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맥주 한 캔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네. 뭘 좀 빈손으로 가기 좀 죄송해서 그때 네. 동네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술집에 먹태랑 치킨집이 유명한 데가 간사합니다. 세심하다 너. 그래서 이제 저 내가 치킨이랑 뗐어야 다르지. 치킨이랑 먹태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먹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그때 보고 이제 봤군요. 네네 그걸 봤죠. 그래서 이제 먹태를 그 이후에 현장에 또 많이 가져오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 원래 저도 사실 드라마 PD가 아니라서 저 그 오디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 캐스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오디션들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는데 저희는 그게 좀 불편해서 우리도 사실 드라마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오디션이라고 그러면 붙고 떨어지고의 개념이 따라붙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는 보고 다 좋으신 분들을 이제 저희 DB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쟁여놓은 다음에 네.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역할에 이분이 맞겠다 하면 이제 연락을 드려서 같이 일을 하는 타입이라서 대체로 그냥 보통 미팅 이렇게 정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대명 배우는 그냥 이우정 작가랑 저랑 별 이견 없이 그냥 석형이는 김대명 씨 어때로 그냥 나 좋아. 이걸로 그냥 의견이 그냥 합의를 쉽게 봐가지고 그래서 미팅을 오실 의향이 있냐 했더니 이제 오고 싶다 해서 만나서 거의 뭐 바로 결정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향이 더 문제였지. 아. 그러니까 이게 5명이 주인공이고 또 뭐 시즌 제로 가야 되고 하는데 내년에 또 돌아와야 되고 하는데 그 스케줄 괜찮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배우가 결정을 하기만 하면 뭐 캐스팅은 그냥 뭐 고민은 안 하셨어요 처음에? 아니 사실 근데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뭐 그냥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 작품을 같이 한다는 건 아마 제 주위의 모든 배우들이 한 번쯤 또 상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 정도예요? 너 그 정도야? 그래서 저 말고도 여기 있는 저희 친구들도 다 이제 뵈러 올 때 다 꼭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죠.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한참 1박 2일 끝나고 제가 KBS에서 쉬고 있었어요. KBS 자기 에피소드를 아니 왜냐면 들어봐 정말 드라마 관련이야. 드라마 관련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이우정 작가랑 신원호 PD는 저보다 한 1년 먼저 이제 TVN에 조인해서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 드라마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불렀어요. 급하게 불러서 앉혀놓고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동기 친구 저희 한 10몇 년 이래서 심각한 얘기 잘 안 하는데 앉혀놓고 제가 심각하게 그랬어요. 자, 너희들 잘 들어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제가 진짜로 니네 너 그 드라마 장난하지 마. 이렇게 제가 막 하지 말라고 다그쳤는데
이렇게 대단한 PD 작가가 될 줄은 저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기억이 나네. 그 응답하라 1997 편집실이 바로 그 KBS 신관 바로 앞에 있었는데 네네. 편집을 다 해놓고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이우정 작가랑 저랑 이렇게 보고 우리끼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1, 2화를 보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손부끄러운 거예요. 드라마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편집해놓고 첫 번째 시청자가 너였어. 그러니까 너 KBS 있을 때 너 불러다가 너 이것 좀 한번 보라고. 근데 앉혀놨는데 너무 재밌게 보는 거야. 내가 그랬어? 네가 야 너무 재밌다고 보는데 그때서부터 우리 둘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 드라마라고는 1도 모르는 놈이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잘 봤더라고. 네. 뭐 저는 사실 아 그치. 아니요, 저는 사실 3도 대충 봤어요.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예. 아까 너 무슨 과인지 물어보더라고. 산부인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양석훈 교수님.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옛날에 원호가 드라마 맨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이 친구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밤샘해야 되고 막 이제 막 스케줄이 굉장히 고단하다고 전 네,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뭐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또 그런 작업 환경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즌제를 처음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때 환경에 좀 변화가 있나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아, 크죠. 그래요? 사실 뭐 배우들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하는 스태프분들이 사실 드라마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거의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여가 생활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거의 다 네네네. 뭐 촬영, 뭐 집 잠만 자고 나오고 뭐 이런 환경인데 저희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약속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술을 정도구나. 마시고 다음날 쉴 수 있고 근데 이런 환경이 참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컸죠 사실. 본인의 여가를 누리면서 이렇게 작품에 또 뭐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현장. 그럼 배우한테도 굉장히 좀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밴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일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아야 4일 주에 4일 막판에야 5일 찍은 주가 있긴 했지만 4일을 찍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 연습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밴드가 사실은 악기를 다들 거의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시간이 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 그러면 대명 씨도 피아노는 전혀 네네 어렸을 때 그 바이엘 조금 이제 그거 쳐보고 이제 나이 이제 요번에 쳐봤죠. 근데 정식으로 그럼 학원에서 막 배우신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얼마나 기간은? 약 1년?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1년? 처음에는 뭘부터 배워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음악 학원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네, 그 애기들하고 아 진짜로? 네, 애기들이 저 아저씨는 뭔데 자꾸 자기 가방 가져가야 되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고 있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지금 그 멋진 밴드 합주 장면을 만들어내신 거네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시즌 2 갈 때까지는 저 말고 이제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수준이 뭐 악보 보면 이렇게 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마지막 곡쯤에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아. 그 전까지는 사실 악보가 무의미했던 게 외워서 그냥 통째로 외워서 그냥 있는 대로 통째로 외워서 쳐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촬영하다가 어디 중간부터 가자 그러면 못해 애들이 아 다시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지 이거를 다 이게 연달아서 기억이 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정석이 한 명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석 씨는 원래부터 네 뭐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친구. 그런- 아 근데 조성석 씨도 클래식 기타를 전공했었지 일렉은 처음 잡아보는 거. 맞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기본이 있으니까. 근데 그야말로 제로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야, 연기에 대한 그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조금 그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더 컸는데요. 이게 혹시 못해가지고 누가 될까봐. 근데 감독님도 그렇고 막 푸시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맞추기만 하고 핸드싱크 될 정도만 하자.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라도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될 줄은.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전에도 사실 저희가 극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연기자들한테 이제 주문을 하는 것, 이를테면 뭐 칠봉이 야구 연습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춤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정말 연기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했을 텐데 이번 경우는 힘들기로 따지면 제일 힘들었을 텐데도 다들 너무 즐기면서 해가지고 그게 참 그게 어떻게 다행이었어요. 보면 그 환경 자체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촬영. 그렇죠. 그래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게 그러면 그 5명의 멤버 중에서 신원호 감독이 볼 때는 제일 많이 그 음악 실력으로만 제일 많이 성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대명이는 아니구나.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아니 다들 너무 개인적으로 정말 당연히 대명이도 그렇고 연석이도 그렇고 경호 제일 허덕거리면서 따라왔던 게 이제 경호 씨도 경호였는데 완전 초짜셨구나. 완전 초짜인데 너무 어려운 경지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정말 얘가 숨이 찼을 텐데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타 잡고 네. 연습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미도도 진짜 전미도 씨 같은 경우도 베이스는 진짜 잡아본 적도 없는 친구고 그 베이스 길이만 해도 자기 키만 한데 그거를 마지막에 진짜 그 9화 때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 슬랩이라는 그 기술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가르치는 자체가 이 수준에 가르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근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좀 미안했어요. 이렇게 너무 괜한 일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고생들을 자꾸, 하게 자꾸 하는. 작가님이 자꾸 어려운 곡 주니까. 네, 저 작가님이 다 문제 아니 죄송합니다. 뭐 근데 지금 이렇게 댓글들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납치해서 한번 같이 가시면 어떠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대명 씨랑 잡담하면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사실은 그럴 계획이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워낙 저도 드라마를 보면 알지만 또 신원호 PD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드라마뿐만 실제로도 그 배우분들이 친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면은 괜찮다, 다 너무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같이 예능으로 드라마 끝날 때 한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요즘 뭐 구독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간다거나 같이 뭘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거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때 시즌 2든 시즌 3든 뭐 그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가 곧 오지 않을까요, 감독님? 그죠? 뭐 다들 그렇게 바라고 있죠. 네, 그때가 곧 와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저희 예능 찍을 게 없어요. 요즘 어디 갈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NG 씨네, 우리 대명 씨는 지분이 어떤가요? NG를 잘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 요거 끝나고 이제 그 1분 반짜리 예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 업로드를 한다는 하드터리에 대한 예고를 제가 그저께 예고 편집을 했는데 그 이제 그냥 그 엔진하고 웃는 깔깔깔 웃는 장면들만 그냥 모아서 붙였어요. 근데 없더라고 보니까 그 현장에선 잘 못 느꼈었는데 진짜 없더라고. 그래서 김대명 배우가 엔진한 게 진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NG 하트 그냥 붙인 것도 얘가 엔진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 분위기 때문에 깔깔깔깔 거리는 그냥 그런 장면을 하나 붙였는데. 근데 이게 좋은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럼 제 지분이 없는 거네요. 지금. 근데 원래 우리 본질은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 방송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다고 따라야 될 불성실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NG라는 건 네. 대명 씨 뭐예요? 그 대사를 까먹는 게 많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잘 못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배우들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까먹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씬이 길어지면 더 NG가 날 확률도 높고. 막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감정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것도 들어야 되고 뭐 순서도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안지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 근데 요번에 촬영하면서는 저희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는 장면에서는 진짜 너무 웃어가지고 항상 지가 많이 나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나요, 보통은? 여기 중에 거의 다 있는데 거의 뭐 이 친구가 지분이 좀 많지 않은가요? 이 친구가 정석이? 하라리 정석이던데? 아, 진짜? 네, 근데 아니, 그 정석 씨가 너무 원인을 제공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본인이 대사를 틀리는 거예요? 지 혼자 웃어요. 지 혼자 터져.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기가 막 대사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터져서 웃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대사를 하다가 자기가 웃어.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웃으면 얘 때문이래.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작품 끝나고 나서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고등학교를 다시 다닌 느낌처럼 친구들하고 그냥 놀다가 같이 막 웃고 떠들고 네, 네. 촬영할 땐 또 촬영하고 네. 또 끝나면 웃고 떠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좀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겠어요. 네 맞아요. 부럽네요. 나도 좀 써줘. 썼잖아, 응사. 응? 응사 썼잖아. 그대로 연락이 없잖아. 나영석 PD 시즌 2 출연 안 해요. 저는 사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연기를 너무 해.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해.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기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너무 세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모니터를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얘가. 그게 아니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 김대명 배우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프로페셔널 액터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연스러운 연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건가요? 일단 뭐 감독님마다 원하시는 게 아마 다 다를 텐데요. 뭐 신원우 감독님이 원하시는 건 이 친구는 뭘 원해요, 보통? 뭐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연기. 아닌가요? 그냥 웃기면 웃기는 거 좋아요. 저는 연기는 연기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연기. 응? 나 연기합니다 하는 연기. 그 연기가 왜? 아유. 사극이나 뭐 뭐랄까. 아니 뭐 사실 배우 뭐 그거는 농담이고 저는 사실 슬기로운 의사생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 특히나 대명 씨는 어떻게 보면 막 정석 씨처럼 스트레이트하게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시는 역할이셔가지고 저 역할에 이제 탐이 나더라고요. 농담이고 시작하지 않았어 이 말을? 진심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대명 씨는 만약에 이 지금 양 교수님 역할이 아니라 이 나머지 역할 중에서 이런 것도 해봐도 좋겠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다 성격이 워낙 다 다르니까요. 좀 탐이 나긴 하는데 뭐 저하고 좀 성향이 다른 정석이 역할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뭐 성별은 다르지만 미도 역할을 하게 되면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런 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봐. 원래 미생 네, 맞아요. 원석이 형은 네, 그럼 얘랑 또 달라요? 그렇죠. 조금 다르시죠. 어떻게 달라요? 아니 사실 그런 궁금한 거 여쭤보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예민한 부분인가 그런 건? 아니요, 근데 뭐 그 두 분 중에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니까요. 좀 더 그 김원석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끌어내 주시는 편이시고 감독님께서는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주시는 편이시고. 저 근데 이 설명이 딱 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원석이 형이 약간 그런 거 있거든. 기가 아니라 뭐라고? 아니 댓글에 있어 모네만의 아빠로 나오면 나 그걸로 하나 해주세요, 신 감독님. 모네만에 누군지는 알아? 네? 모네만에 누군지 알아? 아니 우주랑 삼각관계에 있는 삼각관계? 아니에요? 그중에 한 명만 여자친구죠. 모네랑 마네랑 아직 우주가 등장 안 양다리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된 적은 없지 않아요? 그럼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정국으로. 그래서 우주가 어린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했었는데. 자 이제 3분 셨어.
아, 벌써부터 30분이 지났네. 아니, 그래도 끝나기 전에 저희 뭔가 그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한 곡만 쳐주세요. 여기서요? 아, 여기는 지금. 뒤에 사실 건반이 있긴 있는데 아, 다음에 준비해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와서 라이브로 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영어 댓글이 되게 많네요. 아, 이걸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나 봐요. 이 영어는 정석이가 잘하는데. 정석이 영어 정석이가요? 근데 그 얘기는 잘하는 걸 잘하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오늘 되게 불만족스러우셨죠. 더 궁금한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못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신 감독이나 이우정 작가나 저랑 늘 같이 그냥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획할 때부터 저는 쭉 있었어가지고 사실 제가 완벽한 구독자 입장이었으면 더 궁금한 걸 많이 여쭤봤을 텐데 많이 잘 못 물어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아쉬워요. 나 PD 이거 뭐죠? 겨울 정원 키스씬 메이킹 주세요? 제가 이런 글을 많이 봤는데 이 키스씬 때 메이킹을 안 찍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궁금해들 하시니까요. 네. 사실은 화제가 된 초반만 장면이었으니까. 찍다가 안 찍었을 거예요. 그거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자리 잡고 조명 자리 잡고 하다 보면 이제 자리가 좁을 때가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 계속 이렇게 토크만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토크도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죄송하네요. 어떡하지? 꽃청춘 해야 되나 보다. 한번 가긴 저는 근데 사실 가고 싶기는. 대명 씨는 혹시 이게 다 끝나면 이 지금 힘든 상황이 다 끝나면 대명 씨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는 이게 잘해야 될 거야. 저는 사실 아무데라도 다 좋거든요. 사실 뭐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끼리 어디 캠핑이라도 가면 어떨까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거의 저희 그 세트에 중간 정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연석이가 거기다가 하자고. 텐트라도 치고 우리. 근데 연석이가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캠핑 이런 것도. 네, 맞아요. 그럼 귀찮은 게 없어. 세상 귀찮은 게 없나 봐. 연석이 원래 에너지가 좀 있잖아요. 연석이는 또 계획도 잘 세우고 또 실행도 잘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는데 그걸 나서가지고 일을 잘. 꽃청춘 갔었구나 연석이가. 그쵸? 연석 라오스 씨랑, 갔었죠. 예, 나도 갔어. 제가 연석 씨랑 작업해봤고 정석 씨랑도 작업해봤는데 연석 씨는 약간 총무 스타일이에요. 진짜 잘 챙기죠. 총무이자 맞아요. 리더이자 하여튼 그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네, 그때 호준이랑 바로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근데 그런 일을 본인이 힘들어하지 않고 되게 즐기는. 그걸 즐거워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즐거워. 저희 4명은 저희 5명 중에 연석이 말고 4명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연석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연석이 하라는 대로 그게 정답이야. 그 연석이가 일요일날 그래 무조건 피자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맞아요. 먹다 보면 납득. 이래서 피자를. 연석이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구나. 그 피자가 그냥 피자가 아닐 거야. 예, 연석이는 대체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근데 진짜 배려심도 많고 좀 아이가 되게 바른 친구예요. 좋은 그렇죠. 친구. 예, 부지런하고 네.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저도 연석이 참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몰아가는 남의 종씨? 이거 뭐죠? 오늘 전미도 배우는 오늘 첫 공연이라서 그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해피엔딩이 오늘 첫 공연이라서 정문성 씨랑 오늘 그래서 뭐 당연히 시간이 안 됐었고 근데 이게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티켓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잘하라고 문자는 했었는데
경호 씨가 팬미팅을 곧 방금 마쳤다고. 아, 맞다. 저 오늘 온라인 팬미팅 네, 하신다고. 8시부터 네, 한다고. 맞아요. 네네네. 만약에 다들 이제 일정이 아니었으면 같이 오려고 했는데요. 아. 뭐 저만 대표로 온 거라기보다 다들 이제 연습도 있고 오늘 첫 네. 공도 있고 팬미팅도 있고 또 집안에 또 뭐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화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 너무. 네, 우리 대명 씨는 진짜 오늘 저도 오늘 처음 뵀거든요. 너무 진중하시다. 아 이거 아닌 건데 그럼 재미없는 건데. 아니. 그 전혀 저희는 웃기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배우 대표로 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즌 2에서 이제 배우 노조 대표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 원하는 거 좀 쭉 한번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옆에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배우 측에서는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딴 거보다도 저희 이우정 작가님 그리고 신원호 감독님이 건강 좀 꼭 잘 챙기셔가지고 저희 오래오래 같이 함께 즐거운 작품을 하기를 저희는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가 걱정해. 네가 그 얘기 하도 많이 아니 근데 찡하다 나는. 내가 그때 미안해. 니들한테 드라마 하지 말라 그랬어. 완전 하길 잘했네. 아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제 동기랑 제 친한 작가가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자랑스럽네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저 감독님 저 궁금한 거 네네네. 있는데요. 저한테요? 네, 근데 네. 그 쏨뱅이 구이는 어떤 맛이에요? 제가 그거 보다가 아니 저 맛이 진짜 궁금한데 무슨 맛인지 가늠이 안 되는 저 거예요. 진짜 못 먹어봤어요. 아이고야. 왜냐면 그게 너무 작아서 그때 2마리밖에 안 잡혀가지고 제가 감히 나도 조금 먹어보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걸 꼭 잡아서 같이 먹어보도록. 다음에 그럼 섬으로 납치 한번. 아우 저는 언제든 제 집에서 쪽파하고 한 몸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그 배우 노조 대표로 김대명 씨가 섬을 원하셨다는 건 이 5분 모두의 의견으로 저희가 네 알아듣고 네, 다음에 그 기회가 얘기는 되는 대로. 그 5명이 다 예능을 사실 좀 겁내는데 나영석 PD 예능이면 그럼요. 하겠다. 그건 당연히 또 이우정 작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겠지만 그거는 믿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좋다고. 아니, 그것보다도 사실 저희가 민폐될까봐 걱정이죠. 그게 아니면 저희.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뭐 응답하라 끝나고도 또 같이 배우들이랑 또 작업도 해보고 했는데 아유 민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도 같이 보면서 저도 즐기고요. 또 같이 가신 분들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뭐 여행이 아니라 꼭 납치해서 여행 가는 게 아니더라도 어디든 같이 가서 뭔가 하면 또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우리 김대훈 배우 모시고 네, 부지불식간에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걸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예, 모두가 건강해지면 그때 꼭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다 했다 얘기. 아 노조 대표로 나와서 저희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몇 개 없네요. 그러면 바라시는 게? 네. 섭외. 얘들아 보고 있지? 네, 뭐 어쨌든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신원호 감독부터 이렇게 그 말씀 해주세요. 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다려주실 예, 뭐 시즌 2는 이제 당연히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막 컴팩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팬분들은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 잘 꾸려서 정성껏 꾸려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즐겁게 봐주시면서 한켠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품으시고 따뜻하게 품으시고 1년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 언제? 새로운 계절에. 네, 애매한 대답이었고요. 네, 우리 김대명 배우님 그래도 어려운 걸음 해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드라마 이렇게 아껴주시고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 주셔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뭐 1년여의 시간 뭐 이제 후에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저희 감독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들 이제 함께 나누면서 시간 또 같이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곧 돌아올 테니까요. 또 행복하게 계셔주세요. 저희도 곧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만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다음에 삼시세끼 이대로 괜찮은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깜짝 라이브였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 좋은 기대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신원호 감독이 만드는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영상 즐겨주시면서 우리 김대문 배우가 출연할 그날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비하인드 하드터리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